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이야기가 도니까 원효가 그러면 나도 관세음보살을 친견해야겠다 라고 해서 홍련암 쪽으로 그 다음에 낙산사 쪽으로 갔대요. 가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는 길에 이제 목이 마려가지고 이렇게 다리 밑에서 빨래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빨래하는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했대. 근데 그 빨래를 하필 뭘 하고 있었냐면 생리대를 빨고 있었대요. 생리대를 빨고 있었대요. 그런데 물을 한 잔만 목마르니까 주세요 이랬더니 그 생리대 빤 물을 줬대. 그랬더니 원효가 또 비위가 약하잖아요. 그 해골물 사건 뭐 이런 걸로 보면 또 이게 비위가 약한 사람인데 거기다 그걸 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골물 사건은 거짓말이고요. 원래는 그 무덤 사건입니다. 무덤 사건이 굴식 널방 무덤이라고 하는 그 무덤 사건인데 나중에 묘제가 바뀌면서 그런 무덤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해골물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은 무덤입니다. 굴식 널방 무덤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백제 문영왕릉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터널같이 이렇게 생겼죠. 앞이. 그래서 앞이 무너지면 굴로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굴인 줄 알고 들어가서 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침이 되니까 그게 무덤이었네. 이래서 둘째 날 잘 때는 귀신이 나왔다. 그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심생즉 종종법생, 마음이 생한즉 모든 법이 생하는 거고 신멸즉 토감불이, 마음이 멸하면 흙이나 그러니까 동굴이나 무덤은 다 한 가지다.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그런 묘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굴식 널방 무덤이라는 묘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무덤에서는 무덤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사람이 잘 수 있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해골물로다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뭐 원효가 비위가 좀 안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물을 주니까 아이 그런 걸 어떻게 마시냐 이러고 싹 쏟아버리고 새로 물을 떠서 이렇게 헹궈서 마셨대. 그러니까 파랑새가 소나무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호화상, 쉽게 말해서 제호를 놓치고 그러니까 제호라고 하는 건 감노 같은 거예요. 깨달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수승한 것을 놓치고 너는 그것을 버리고 딴 걸 취하는구나. 맹물을 취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그게 이제 자기에게 물을 떠준 그 여자가 생리대 빨고 있었던 물을 떠준 여자가 관세음보살 화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에게 깨달음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거죠. 원효가 무해가를 얘기하면서 전체는 다 더럽고 깨끗한 거 없이 모든 다 구속 없이 걸림 없이 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생리대 빤물 못 마시잖아. 너는 차별이 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파랑새 모티브가 나온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낙산사랑 관련해서는 지금은 낙산사가 화재가 나서 파랑새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계속 파랑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낙산사 쪽에 파랑새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중앙일보에서도 나오고 그런 기사들이 다뤄지고 그게 뭐 직박꿀이다 뭐 이런 또 이야기들도 있었고 고왕관세음경에는 그게 앵무새로 등장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앵무새는 아닙니다. 그 사진 찍히고 뭐 이런 걸 보면 앵무새는 아닙니다. 그래서 파랑새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소나무 밑에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 집신이야 신발이 한 짝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나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러 갔더니 파도가 높아서 홍련암 밑에 그 관음굴로는 못 들어갔고 아예 뭐 접근이 안 됐었고 그래서 그 낙산사 지금 원통보전 자리에서 이렇게 가봤더니 거기에는 신발 한 짝이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이게 관세음보살이 화연을 한 거였었구나. 그래서 제호를 주는데도 먹지 않는 감노 깨달음의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정수를 주는데도 먹지 않는다 해서 그 파랑새가 원효를 놀릴 때 제호화상이라고 놀렸다 그래요. 제호화상. 이렇게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이야기가
고려부라 수월관음도로 거의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염주가 나온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나무 두 그루, 푸른색 대나무 두 그루가 관세음보살 뒤편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요 스토리가 배경이 되는데, 뭐가 흥미롭냐면 중국의 보타라카산이 있거든요. 중국 보타라카산도 우리나라 홍련암하고 거의 비슷한 식의 구조가 있어요. 그렇게 약간 동굴 같은 구조가 있어요. 제가 그 중국 보타라카산에서 파랑새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파랑새 전설이 있고, 그것도 앵무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파랑새는 앵무새는 아니었었어요. 앵무새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새를 키웠었기 때문에 제가 새를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있거든요. 특히 앵무새 같은 경우에 애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안 움직입니다. 절대 빨리 안 움직입니다. 애가 약간 느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앵무새도 키워봐서 그걸 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앵무새는 아니야. 그런데 아무튼 중국에도 똑같은 구조, 그 다음에 똑같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거기 조음동이라고 하는데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치가 좋은 데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뛰어내리지 마라 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신하는 사람들, 몸을 던지는 사람, 투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요즘도 써 있지만 옛날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아예 새겨져 있어요. 뛰어내리는 거 금지. 이렇게. 그래서 중국 구조에도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보타산에 가면, 이 보타산 쪽에 가면 뭐가 있냐면 진짜 자주색 대나무가 있어요. 그 고왕 가는 경에 나오는 그 자주색 대나무가 세구루라고 하는데 진짜 자주색 대나무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랑은 약간의 이 모티브들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야말로 뇌피셜입니다.